니들 벤츠는 내 크루즈로 바꿨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대놓고 부모 취급해? 내가 네 어머니지 네가 내 어머니냐?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요즘 추석 명절이라 다들 여행 많이들 다녀오시는지요? 오늘은 김순자 씨가 여행지에서 겪은 황당한 일을 들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되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를 위해 손주 둘을 봐주고 있는 63세 김순자입니다. 제가 이번 추석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있었어요. 저를 위한 천당을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옥이었던. 제 가슴이 턱 막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늘은 여권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사진관 앞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어요. 백발을 염색한 머리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마저도 괜찮았어요.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미용실에서 단정히 하고 카메라 앞에 섰지요. 오랜만에 단장하고 나오니 기분이 퍽 좋더군요. 제가 오늘 사진을 왜 찍냐고요? 며칠 전 아들이 건 전화 한 통 때문이에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처음엔 또 무슨 부탁인가 싶었죠. 김치 좀 담가달라, 손주 봐달라, 집 청소 좀 해달라. 늘 그런 전화였으니까요. 엄마, 올해 명절은 우리 다 같이 다낭 가요. 엄마도 모시고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물었어요. 뭐라고? 베트남 다낭이요. 엄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63세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평생 외국이란 데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여권도 없었고 필요한 적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손주 낳으면 손주 보고. 그게 제 인생이었죠. 나를 위한 시간 같은 건 없었어요. 아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정말이야? 엄마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괜히 오바하는 것 같아서. 아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엄마 모시고 가야죠.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3세 처음 가는 해외여행. 그것도 아들이 데려간다니.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손등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평생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아니, 기대했어요. 언젠가는 아들이 나를 생각해 주겠지. 내가 희생한 만큼 아들도 나를 챙겨주겠지. 그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왔어요. 그날이. 여행을 일주일 남기고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염색했어요. 원장님이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베트남 간다니까. 우리 아들이 데려간대요. 말하면서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어머 대단하시네요. 효자 두셨어요. 그러게요. 다낭이라고 들어봤어요. 거기 호텔이 그렇게 좋고 음식도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다던데. 저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렇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윗가에 주름이 패였지만 눈이 반짝였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염색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따갑고 독한 냄새였지만 그날은 그마저도 좋았어요. 이 냄새도 여행을 위한 준비니까. 나를 위한 준비니까. 집에 돌아와 옷장을 뒤졌어요. 뭘 입고 가야 할까? 여름 옷은 다 낡았어요. 손주들 옷 사느라 아들 내 집 살림 보태느라 정작 제 옷은 몇 년째 새로 산 게 없었죠. 옷장을 뒤지면서 문득 슬퍼졌어요. 나는 왜 항상 나를 뒷전으로 미뤘을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결국 시장에 가서 면바지 2벌과 티셔츠 몇 장을 샀어요. 해변에서 입을 꽃분홍 레이온 원피스도 한 벌 샀고요. 꽃분홍 원피스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제가 입어보겠어요. 계산하면서도 괜히 가슴이 설렜어요. 나를 위해 옷을 사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점원이 물었어요. 가을에 여름옷 사시는 거 보니 해외여행 가시나 봐요? 네, 베트남이요.
어머, 좋으시겠어요. 누구랑 가세요? 저희 아들이랑 손주 며느리가 데리고 가네요. 괜찮다고 했는데고 참 엄마 꼭 모시고 간다고 성화를 해서요. 말하면서 웃음이 났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설렐 수 있구나. 동네 친구들을 만났어요. 순자야, 너 요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우리 민수가 베트남 데려간대. 나도. 친구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어머, 효자네, 효자. 요새 그런 아들 어디 있어? 부럽다 진짜. 우리 아들은 명절 때 지들끼리 가버리고 코빼기도 안 보이던데. 말하는 제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평생 친구들한테 자랑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친구들은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 며느리가 예쁘다, 손주가 영재다,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민수는 평범했고 며느리도 그저 그랬고 손주들도 보통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만큼은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결혼할 때 샀던 가방이었어요. 몇십 년을 장롱 속에 처박혀 있던 가방. 닦고 또 닦았어요. 오래된 플라스틱 냄새가 났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 가방이 다시 빛을 볼 줄 몰랐어요. 마치 제 인생 같았어요. 오랫동안 장롱 속에 갇혀 있다가 이제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챙겨야 할까? 약, 파스, 소화제, 비상약. 손주들 간식, 기저귀, 여벌옷. 제 것보다 손주들 것을 먼저 챙겼어요. 습관이었어요. 손을 멈췄어요.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내 여행인데 왜 손주들 것부터 챙기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손주들도 같이 가니까. 손주들이 편해야 나도 편하니까.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당신도 좀 쉬다 와. 맨날 애들만 봐주느라 고생 많았는데. 그래야지. 이번엔 나도 외국 구경하고 올게. 나만 좋은 구경하고 와서 미안해요. 다음엔 우리 같이 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손주들이 함께 간다는 건 결국 제가 봐야 한다는 뜻이란 걸.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이 저를 생각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아이들이 부탁 안 해도 같이 봐줄 생각이었어요. 욕심 부리면 안 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정말 나도 쉴 수 있을까? 정말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을 떨쳐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아들이 데려간다는데 좋게 생각해야지.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요. 처음 타는 비행기.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무섭기도 했어요. 떨어지면 어쩌나. 멀미하면 어쩌나. 하지만 그것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아들이 저를 데려간다는 것. 평생 아들을 키우면서 바랐던 것. 아들이 크면 나를 챙겨주겠지. 내가 늙으면 나를 돌봐주겠지.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벅찼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다시 가방을 확인했어요. 여권, 지갑, 약. 다 있었어요. 손주들 간식도 챙겼어요. 여벌 옷도 더 넣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옷을 더럽힐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엄마는 항상 대비해야 하니까. 아니, 할머니도요. 창밖이 어둑어둑 밝아왔어요.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드디어 여행 날이 됐어요.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캐리어 끄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가 뒤섞였어요. 어지러웠어요. 처음 와본 곳이었어요. 천장이 높았어요. 사람들이 바삐 걸어갔어요. 다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만 길을 몰랐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따라오세요. 여기 사람 많으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손주 유진이가 제 다른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비행기 타요. 아이의 손이 따뜻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했어요. 작고 부드러웠어요.
양손에 손을 잡히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아들과 손주와 함께 걷는 이 순간이. 비행기 안은 좁았어요. 좌석에 앉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에 며느리 할인이가 앉았어요. 할인이는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았어요. 인사를 건넸어요. 할인아, 편하게 가렴. 네, 어머니도요. 그게 끝이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저는 늘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며느리는 제게 차가웠어요. 깍듯한 듯 싶다가도 마음의 곁을 안 내주더라고요. 이번 여행에서 그래도 좀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네요. 손주 준호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 창문 보고 싶어요. 그래, 보자. 준호를 무릎에 안았어요. 이제 무릎에 앉히기 제법 무거웠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손주가 예쁜데 이 정도는 참아야죠.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어요. 흰 구름이 솜사탕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하늘 위에서 보는 세상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나도 이런 걸 볼 수 있구나. 준호가 칭얼거렸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가방에서 과자를 꺼냈어요. 준호가 우적우적 먹었어요. 부스러기가 제 무릎에 떨어졌어요. 털어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생각이 스쳤어요. 며느리는 왜 안 챙기지? 자기 아들인데. 하지만 이내 떨쳐냈어요. 며느리도 피곤하겠지. 쉬게 해줘야지.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가 무서워서 제 팔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무서웠어요. 떨어지면 어쩌지.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5시간을 날아갔어요. 허리가 뻐근했어요. 이코노미가 좁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5시간 동안 그 좁은 좌석에 앉아 있으니 다리가 정말 저렸어요. 준호가 계속 칭얼거렸어요. 달래고 과자 주고 물 먹이고. 정신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계속 자고 있었어요. 목베개까지 하고 있었죠. 아들도 이어폰을 꽂고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나만 깨어 있었어요. 두 아이를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문득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여행 온 건데 나는 왜 쉬지 못하지? 하지만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아직 도착도 안 했잖아. 호텔 가면 쉴 수 있겠지. 다낭 공항에 도착했어요. 후끈한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숨이 막혔어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옷이 금방 젖었어요. 어머니 더우시죠? 호텔 가면 시원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호텔까지 가는 차 안에서도 준호가 칭얼거렸어요. 할머니, 졸려요. 조금만 참아. 호텔 가서 자자. 준호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가 제 품에 기댔어요. 무거웠어요. 땀에 젖은 아이의 머리카락이 제 팔에 닿았어요. 끈적했어요. 창밖으로 야자수가 보였어요.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신기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어요. 준호가 제 무릎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으니까. 마음 한구석에서 불만이 올라왔어요. 며느리는 옆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왜 자기 아들을 안 안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어요.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어요. 땀에 젖은 옷이 소름 돋게 시원했어요. 둘러봤어요. 이곳이 호텔이구나. TV에서만 보던 그런 호텔. 가슴이 설렜어요. 여기서 나도 쉴 수 있겠구나. 엄마, 저희 방은 3층이고 엄마 방은 바로 옆이에요. 아들이 키카드를 건넸어요. 고맙다. 엄마, 짐 풀고 좀 쉬세요. 나중에 저녁 먹으러 가요. 그래. 방에 들어갔어요. 깨끗했어요. 하얀 침대, 커다란 창문. 창밖으로 수영장이 보였어요. 물이 파랗게 빛났어요.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좋은 곳은 생전 처음 와봐요. 가끔 아이들 어릴 적 갔던 대천의 수욕장이나 경주의 숙소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해분 천국 같더라고요. 침대에 앉아 보았어요. 푹신했어요. 이 침대에 누우면 얼마나 편할까. 잠깐이라도 누워야겠다 싶었어요. 노크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저희 잠깐 마사지 받고 올게요.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유진이와 준호가 뒤따라 왔어요. 지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바로 예약을 해놔서요. 어머님은 누가 못 만지는 거 싫다 하셔서 그냥 안 했어요. 혹시 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여행 중에 하루 잡아드릴게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도 미안한 듯 웃었어요. 저도 마사지 좋아해요. 저는 그냥 아이들 혹여 부담될까 예의상 한 말이었는데 아이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제 거는 예약을 안 했다네요. 저는 동네 목욕탕에 가도 꼭 3만 원씩 주고 세신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애들도 그걸 알 텐데. 설마 아이들 봐달라고 일부러 예약을 안 잡은 건 아니겠죠? 엄마, 미안해요. 애들 좀 부탁드려요. 저희 이번 주에 내내 야근하느라 피곤해서요. 말문이 막혔어요. 나는 안 피곤해? 나도 비행기 타고 왔는데. 나도 5시간 동안 준호 안고 왔는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줬는데 하고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래. 다녀오너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을 마치자마자 잽싸게 문이 닫혔어요. 아들 며느리는 야속하게도 2번을 안 묻고 쌩하니 가버리더라고요. 유진이와 준호가 침대 위에서 뛰었어요. 제가 한 번도 눕지 못한 폭신하고 도톰한 쫙 펴진 흰 시트가 마구 구겨졌어요. 아이들의 발바닥 검댕이가 제 베개 여기저기에 묻었고요.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저 푹신한 침대에 한번 대자로 누워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신이 많이 난 손주들을 보니 그 불쾌함도 곧 사라졌어요. 그래, 우리 여행 왔지. 할머니, 여기 좋아요. 조심해, 떨어진다. 침대 옆 소파에 앉았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다리가 무거웠어요. 창밖을 봤어요.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여유로워 보였어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쉴 수 있을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아닌데. 나도 마사지 하고 싶은데. 이럴 거면 왜 나를 데려왔지? 마음속에서 불만이 치밀었어요. 하지만 억눌렀어요. 아직 첫날이잖아. 내일은 나아지겠지. 스스로를 달랬어요. 한참이 지나도 아이들이 잠들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어요. 집에 있었으면 벌써 잠들 시간이었어요.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는데.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할머니, 저 안 졸려요. 유진이가 침대에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준호는 울먹였어요. 배고파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물밖에 없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가방에서 과자를 꺼냈어요. 준호에게 줬어요. 우적우적 먹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시계가 자정을 넘었어요.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마사지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지 않았어요. 준호가 칭얼거렸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 여기 좋은 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집에 가고 싶었어요. 이게 여행인가? 이게 효도인가? 마음속에서 불만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화내면 안 되니까.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아이들이 잠들었어요. 유진이는 침대 한쪽 끝에, 준호는 제 품에 안겨서. 준호의 머리에서 땀 냄새가 났어요. 아이들 특유의 달콤한 냄새와 섞여 있었어요. 예쁜 냄새였어요.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준호를 안고 침대에 눕히려는데 허리가 삐끗했어요. 소리를 참았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히 누웠어요. 침대가 푹신했지만 허리는 아팠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는 왜 여기까지 와서도 애를 보고 있을까?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아들이 나를 데려간다고 했을 때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손주들도 같이 간다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결국 이렇게 됐어요. 아들 며느리는 마사지를 하고 나는 애 보고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나를 뒤로 하고 다른 사람들을 챙기며 언제쯤 나를 챙길 수 있을까?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나를 생각해줬다는 게 고마웠어요. 이 정도면 감사해야죠.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부짖었어요.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여행 오고 싶었어. 나도 사람이야.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어요. 양팔은 손주들 팔베개 해주느라 피가 안 통해 저려왔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아이들은 일찍 일어났어요. 할머니, 수영장 가요. 유진이가 소리쳤어요. 준호도 따라서 소리쳤어요. 수영장. 기운이 없었어요. 하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가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어제 주무시는 것 같아 안 깨웠어요. 오늘 조식 먹으러 가요. 아들 내외는 옆방에 와서 일찍 잠을 잤다네요. 아이들 둘은 제게 맡겨놓고요. 무슨 자기들 신혼여행 온 건 가요. 애들 온전히 제게 맡겨놓고 자기들은 꿀잠을 잔 거예요.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저는 한번 참고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거울을 다시 봤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화장을 할까 싶었지만 귀찮았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래도 여행에 왔으니 참자. 여기는 베트남 호텔이니 참자.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입혔어요. 유진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준호는 옷 입기 싫다고 울었어요. 잠깐만. 땀이 났어요. 에어컨을 켰지만 몸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숨이 찼어요. 아침부터 벌써 지치네요. 조식 뷔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신선한 열대 과일 수십 종류의 빵 껍질이 바삭해 보이는 베이징 덕부터 쌀국수, 반미 같은 베트남 전통 음식까지.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먹고 싶었어요. 천천히 앉아서 여유롭게 음식을 골라 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유진아, 천천히 걸어. 유진이가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와장창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미안합니다. 실로이. 여행 전 읽어본 책자에서 배운 미안합니다의 베트남어를 연신 읊어대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어요.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를 주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 손주들이 고급 호텔에서 이러고 다니는 게 창피했어요. 직원이 달려왔어요. It's okay, ma'am. It's okay.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자리로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가 무릎 꿇고 접시를 주운 걸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마음이 쓰렸어요. 이 머나먼 타국에 그래도 자기 자식은 자기가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호가 음식을 쏟았어요. 옷에 주스가 튀었어요. 아이고. 냅킨으로 닦았어요. 하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준호야, 조심해야지.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새어 나왔어요. 준호가 울먹였어요. 할머니가 왜 화내요? 이랑.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준호를 안았어요. 아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며느리가 쳐다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왜 애한테 짜증을 내지? 애가 무슨 죄야? 그렇게 한 푸닥거리 하고 나니 입맛이 없었어요. 몇 접시 먹지도 못했어요. 저 많은 음식들을 먹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 보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아들 내외는 배가 부르다네요. 역시 베트남 쌀국수는 한국이랑 다르네. 오빠 빵 먹어봤어?
여기 빵이 진짜 겉바속촉이더라. 저는 둘 다 못 먹었어요. 아들 내외는 손주들을 나에게 맡기고 이 호텔을 제대로 즐기고 있네요. 각자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마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오늘 스쿠버 다이빙 예약했어요. 애들 좀 봐주세요. 뭐? 또 애들을 봐달라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 애들이 아직 바다 수영은 무서워해서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해봐야죠. 어머니도 가실래요? 가고 싶었어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 물고기들은 어떻게 헤엄칠까? 바다 거북도 만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 먼 타지에서 호텔 방에 애들만 놓고 갈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나는 애들 볼게.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왜 가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저 대답은 아들 며느리가 해야 하는 말 아닌가요? 결국 저 때문이에요. 제 습관이었어요. 평생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 감사합니다, 어머니. 금방 올게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들도 웃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 꼭 엄마 모시고 갈게요. 다음에. 언제가 다음인지. 문이 닫혔어요. 또 아이들과 둘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 수영장 가요. 유진이가 졸랐어요. 힘이 없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조식 뷔페에서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그 수모를 겪고 나니 수영이고 뭐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힘을 냈어요. 수영장에 갔어요. 물은 너무 차갑고 햇볕은 너무 뜨거웠어요. 아이들 선크림 발라주느라 제 선크림을 바르는 걸 깜빡했어요. 피부가 따끔거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이들은 물장난을 치고 물이 제 옷에 잔뜩 튀었어요. 젖은 옷이 무거웠어요. 준호가 물을 무서워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할머니가 잡고 있어. 준호를 안고 물가에 앉았어요. 허리가 또 욱신거렸어요. 어제 삐끗한 곳이 더 아팠어요. 베트남의 햇볕은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게 뜨거웠어요. 햇볕이 내리쬐자 머리카락 사이사이까지 뜨거워졌어요. 땀이 줄줄 흘렀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제 품에 매달려 있었으니까. 주변을 보니 온통 가족들이었는데 모두 엄마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놀고 있었어요. 왜 우리 가족은 다르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속을 알 리 없는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할머니, 재밌어요. 재밌어 보였어요. 아이들은. 하지만 저는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마음이 더 지쳤던 것 같아요.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뭘 하러 온 거지? 여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노동이었어요. 육아 노동이요. 오후가 되자 방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젖은 수영복을 빠는데 손목이 너무 아프네요. 여기까지 와서 빨래는 온통 제 몫이네요. 베트남 고급 호텔에서 하는 빨래라. 기분이 참 묘했어요. 장소만 바뀌었지 제가 하는 일은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아이들 돌보고 빨래하고 빨래를 널려 창문을 열자 열대 특유의 눅눅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바닷바람에 야자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의 파도가 찰싹거리는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저 바다를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맨발로 모래를 밟아보고 바닷물에 발목을 담그며 시원한 바닷물과 파도의 간지림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호텔 방에서 아이들에게 묶여 나갈 수 없었어요. 그때 준호가 또 칭얼거렸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아들 내가 시켜준 룸서비스 음식을 먹였어요. 그런데 어머,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가 토를 한 거예요. 베트남 음식이 몸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토사물을 치우는데 신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가슴 속에서부터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그치만 그 역한 냄새보다 아이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저는 준호의 등을 쓸며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배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준호를 안고 토닥였어요. 아이의 몸이 뜨거웠어요. 열이 나자 제 맘이 덜컥했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여기는 말 하나 통하지 않는 머나먼 외국이에요. 병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말도 안 통하는데. 아들에게 카톡을 했어요. 민수야, 준호가 토하고 열이 있어. 아, 그래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준호가 원래 잘 그래요. 약 먹이고 재우면 돼요. 자면서 토하지 않는지만 좀 봐주세요. 하지만 엄마, 저희 지금 바다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들어가면 확인할게요. 톡이 끊겼어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나중에, 또 나중에, 준호를 봤어요. 아이가 축 늘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요. 비상약으로 가져온 소화제와 해열제를 먹이고, 체온계로 5분에 한 번씩 아이 온도를 체크했어요. 준호의 이마에 손을 계속 얹고 있었어요. 뜨거웠어요. 걱정이 밀려왔어요. 괜찮을까? 정말 괜찮을까? 외국 땅에서 아픈 손주와 있으니 혹여나 잘못될까 너무 두려웠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더라고요. 아들이 돌아와서는 유진이에게 옮을 수 있으니 준호를 제 방에서 재우라는군요.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네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주황빛, 분홍빛, 보라빛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TV에서만 보던 야자수 뒤편의 붉은 석양이었어요. 실제로 보니 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석양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애를 보지? 붉은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듯 제 마음에도 울분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행의 설렘과 기대는 마르고 닳아 없어진 지 오래예요. 준호가 잠들었어요. 조용한 가운데 창밖의 석양을 봤어요. 점점 어두워졌어요. 나도 저렇게 지는 건가?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건가?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가 열이 내리자 밤새 설사를 했어요. 화장실을 4번 오갔어요. 배를 문질러주고 아이 엉덩이를 물티슈로 닦아주었어요.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았어요. 63의 나이에 외국 땅에서 밤중에 변기를 닦고 있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아이를 안고 침대로 돌아왔어요. 준호가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미열이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원래 집에서는 9시면 자요. 나이가 드니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더라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제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아이들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몸이 확 망가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어깨가 결리고 다리도 저리고 원래 아픈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한국에서 혹시나 싶어 가져온 파스를 꺼냈어요. 결국 이걸 쓰게 될 줄이야. 저는 파스를 허리와 목과 손목에 붙였어요. 파스를 붙이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파스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이 익숙한 냄새.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수영장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고요하고 아름다웠어요. 나는 왜 여기서도 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파스 냄새를 맡고 있을까?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떠올라요. 효도 여행 갔다 왔다고. 관광도 시켜주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과일도 실컷 먹었다고. 스파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호텔 방에서 푹 쉬었다고. 나는 뭐가 다를까? 나는 왜 애만 보고 있을까?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어깨를 떨며 울었어요. 속상하고 서럽더라고요. 제가 기대가 너무 컸나 봐요. 아들이 나를 데려간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나도 여행을 할 수 있구나. 친구들이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던 해외여행. 다낭에서 맛있는 음식 실컷 먹고 한껏 여유를 즐기며 칵테일을 마시는 저를 그려보았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나는 여전히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돌봐주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언제쯤 나로 살 수 있을까?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참아야죠. 아들이 나를 생각해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쳤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여행하고 싶어.
준호는 조금 나아졌어요. 열은 내렸지만 기운이 없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몰골은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부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어요. 이게 나인가? 다음 날 아들이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준호 괜찮아요? 설사 좀 했어. 지금은 괜찮아. 다행이다. 아들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돌본 건 몰랐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야시장 가려고 했는데 엄마는 준호랑 있어주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준호 데리고 가면 더 힘들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낫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 준호 컨디션이 어디 다닐 수가 없겠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유진이는 저희가 데리고 갈게요. 준호만 좀 부탁드려요. 문이 닫혔어요. 또 아이와 둘이었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준호는 조금 나아졌어요. 죽을 먹였어요. 호텔 룸서비스로 시켰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아이가 예뻤어요. 정말 예뻤어요.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잃어가는 것은 별개였어요. 밤늦게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웃으며 들어왔어요. 엄마, 준호는요? 나아졌어. 다행이다. 우리 야시장 정말 재밌었어요. 물건도 싸고 음식도 맛있고. 엄마도 다음에 꼭 가보세요. 그리고 저에게 줄 선물이라며 검정 봉다리에 플라스틱 슬리퍼를 한 짝 내밀었어요. 이거 야시장에서 샀어요. 어머님 사이즈 맞으시죠? 저는 뭐 대단한 거라도 사올 줄 알았어요. 친구들 보면 진주가 베트남 특산품이라며 손에 목에 주렁주렁 걸고 맛있는 과일에 귀한 것들 잔뜩 싸오던데 플라스틱 슬리퍼 한 짝 사다 주고. 저는 밤새 아픈 아이를 돌본 거예요. 저런 슬리퍼 우리 동네 시장에서도 5,000원이면 사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 팔목엔 아까까지 안 보이던 진주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왠지 여기 야시장에서 산 것 같았어요. 나도 진주 좋아하는데. 응, 그래. 고맙다.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은 가족끼리 밖에서 먹어요. 해산물 맛집 찾았거든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여행 온 지 3일 만에 가족들과 제대로 된 식당에 가네요. 택시를 불러서 함께 타고 갔어요. 호텔 방을 처음 나오자 펼쳐지는 외국의 밤거리가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야외에 테이블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끓여 먹기도 하고 관광지라 그런지 조명도 참 화려하더라고요. 3일 만에 바깥 바람을 쐬니 좀 살 것 같았어요. 여행 온 기분도 좀 나고요. 저희가 간 곳은 유명한 해산물 식당이었어요.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크레이피쉬를 고르고 여러 진귀한 해산물들을 고르면 우리의 기호에 맞는 소스를 골라 요리해주는 곳이었어요. 저는 이런 곳은 생전 처음 봤어요. 너무 신이 났죠. 며칠간 한 고생도 조금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해산물을 다 고르고 테이블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떠들었어요. 준호는 기운을 되찾았는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싱싱한 새우게 조개.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어요. 냄새가 좋았어요. 그래, 이런 게 여행이지. 그런데 3일 내내 아이의 토냄새 짜증을 받아내며 시달리다 보니 생각보다 식욕이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여길 또 언제 오겠나 싶어 커다란 새우 하나를 집어서 제 접시로 가져가던 찰나였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며 일어났어요. 수진아. 응응. 다낭 와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경쾌했어요. 즐거운 목소리였어요. 응, 완전 좋아.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며느리가 웃었어요. 신이 났는지 이국의 음악으로 통화가 안 들릴 거라 생각했는지 멀지 않은 곳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며느리의 말이 제 귀에 팍 꽂히더라고요. 이 먼 곳까지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지 뭐. 심장이 멈췄어요. 시부모 봉양이 내 팔자지 뭐. 귀를 의심했어요. 누가 누굴 봉양한다는 거예요?
애들 맡겨놓으니까 편하긴 하더라. 뭐 그냥 베이비시터라고 생각하면 좀 나아. 머리가 띵 울렸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화가 나본 적이 없었죠. 귓가가 웅웅거렸어요. 베이비시터. 나를 베이비시터라고 했어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뭐 그래도 어머니가 봐주시니까 우리는 편하게 놀 수 있잖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었어요. 얘야, 목소리가 낮게 나왔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네, 어머니? 너 방금 뭐라고 한 거니?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네? 어머니 들리셨어요? 베이비시터. 응? 나를 베이비시터로 데려왔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민수야, 너도 들었지? 내 와이프가 이 애미더러 뭐라 했는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이야? 나를 베이비시터라고 생각하면 낫다고? 내가 베이비시터야.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여행 오고 싶었어. 나도 구경하고 싶었어. 나도 쉬고 싶었어. 그런데 뭐 했어? 애만 봤지. 밤새도록 애 토한 거 치우고 설사한 거 닦고 재우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은? 마사지 받고 스쿠버 다이빙하고 야시장 가고. 나는 방에서 애만 봤어. 게다가 친구랑 나를 대놓고 부모 취급해? 내가 네 어머니지 네가 내 어머니냐. 아무리 시어미를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한 번 터져 나온 서름은 멈출 줄 몰랐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쉬고 싶어.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좋은 곳 같이 가자며. 여기가 좋냐? 하루 종일 애만 보는 게 좋아? 니들은 좋겠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나 이제 이런 여행 2번 다시 안 간다. 식당을 나왔어요. 뒤에서 아들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식당 앞에 대기하던 택시를 아무거나 잡아 타고 이야기했어요. 그랜드 호텔. 호텔 이름을 이야기하자 다행히 기사가 잘 알아들어 저는 호텔 방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내 제 짐을 몽땅 넣었어요. 그때 방문이 확 열리며 뒤쫓아온 아들이 저를 만류했어요. 엄마,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잘못한 게 나야.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애 봐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바보였어. 가방을 들었어요. 엄마, 어디 가려고요? 집. 나 집에 갈 거야. 엄마, 비행기는 모레인데. 혼자 공항 가서 표 바꿀 거야. 나 지금 한국 간다. 엄마, 아들의 눈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민수야, 너 엄마를 데려온 이유가 뭐야? 진짜 나를 생각해서?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아니면 니들 편하자고 베이비시터 데려온 거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가방을 끌고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어요. 혼자서요. 데스크에서 표를 바꿨어요. 추가 요금이 상당했지만 상관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비행기에 앉아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다낭을 눈에 담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관광도 쇼핑도 휴식도 아무것도. 5시간을 날아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미리 연락했던 남편이 마중 나왔어요. 왜 혼자 왔어?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얘기할게. 집에 돌아왔어요. 익숙한 집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침대에 눕자마자 핸드폰이 쉬지 않고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전화했어요. 그것도 받지 않자 문자가 계속 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문자를 지웠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아무도 없는 편안한 내 방 침대에 들어 누우니 살 것 같았어요.
저는 3일 동안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고. 문자를 지웠어요. 밤이 깊어도 잠이 안 오네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는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더군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작은 손을 보며 다짐했었죠.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밤새 아파하는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어요. 학원비 대느라 제 옷은 몇 년째 사지 못했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는 빚까지 내서 집 장만을 도왔어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기쁘게 달려갔어요. 당연스레 산후조리를 도왔어요. 밤낮으로 아이를 돌봤고요. 며느리가 쉬게 해주려고 새벽까지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지금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맞벌이하는 아들네 힘들까 아이들 봐주고 집안 살림해주고 청소 빨래 요리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할머니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번에 깨달았어요. 나는 그저 편한 사람이었다는 걸. 부담 없이 부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베이비시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집 안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꺼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빌라를 정리하면서 들어온 돈이 있는 통장이었어요. 1억. 젊었을 때 어렵게 산 빌라였어요. 가족들 몰래 쪼개쪼개 적금을 붓고 청소 일도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샀었죠. 그 빌라를 최근에 팔았어요. 통장을 펼쳐들었어요. 잔액 1억 원. 원래 이 돈으로 아들네 외제차를 사주려고 했었어요. 아들이 늘 차가 낡았다고 투덜거렸거든요. 며느리도 친구들 만나면 차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가 죽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생각했었어요. 이번에 이 돈으로 차를 바꿔주자. 아들이 편하게 다니게. 제가 이 돈 갖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통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돈인데 왜 아들한테 줘야 하지? 평생 나는 뭘 샀지?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있나?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있나? 맛있는 거 먹어본 적이 있나? 없었어요. 항상 아들이 먼저였고 손주들이 먼저였고 나는 마지막이었어요. 아니, 마지막도 아니었어요. 순서에도 없었어요. 저는 결정을 마쳤어요. 이 돈을 나를 위해 쓰기로요. 핸드폰을 들고 은행 앱을 켰어요. 손이 떨렸어요. 요즘 여기저기서 금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금 투자 상품을 검색했어요. 7천만 원으로 금 투자 상품을 샀어요. 요즘에는 금을 직접 사지 않아도 이렇게 통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친구들이 알려줬었거든요.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맞나? 내가 이래도 되나? 하지만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온전히 나를 위한 소비를 하고 싶었어요. 나를 위한 소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던 중 크루즈 여행을 검색했어요. 유럽 크루즈. 한 달 코스. 초와. 가격을 봤어요. 2명에 3천만 원.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비싼 여행을 내가 가도 되나? 하지만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결제 완료.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1억을 아들한테 주는 대신 7천은 내 노후를 위해, 3천은 내 여행을 위해 썼어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나쁜 엄마, 이기적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원함, 해방감이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크루즈 여행 가요. 뭐? 유럽으로. 한 달 동안.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돈이 어디 있어서? 빌라 정리한 돈으로요. 그거 민수한테 주려던 거 아니었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잠시 저를 봤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런 일까지 겪었는데 당신도 당신 인생 살아야지. 우리 가서 재밌게 잘 놀고 옵시다. 고마웠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아들의 눈이 붉었어요. 며느리도 함께 왔어요.
며느리의 눈도 부어 있었어요. 엄마, 그땐 내가 잘못했어요. 알아. 엄마가 애 봐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도 쉬어야 하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민수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알아요, 엄마.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울었어요. 다음부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단호했어요.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나 이제 애들 안 본다. 너희들이 시터를 쓰던 둘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던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아이들의 부모는 너희야. 너희가 책임지고 잘 키워야지. 아들이 당황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평생 이렇게 살았어.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빌라 하나 정리하면서 돈이 1억 정도 생겼어.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며느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거 너희 차 외제차로 바꿔주려고 했었어.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너희가 힘들어 보여서. 차도 낡았다고 했고. 며느리도 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었어. 이번에 이 돈으로 벤츠나 BMW 사주자. 아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기분도 좋을 거고 며느리도 좋아할 거고. 내가 이 돈 싸질머지고 살면 뭐하나. 자식들 행복이 내 행복이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어. 베트남 가기 전까지는.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생각이 바뀌었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금 투자 확인서와 크루즈 예약 확인서였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니들 주려던 벤츠 내 크루즈로 바꿨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들이 서류를 봤어요. 며느리도 봤어요. 7천은 금 투자로 돌렸어. 내 노후 준비야. 3천으로는 남편이랑 크루즈 여행 예약했어. 초호화로. 한 달 동안 유럽 투어 다녀올 거야.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통장에 그 돈이 있을 때 말이야.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매일 봤어. 통장을 열 때마다 생각했어. 이걸 민수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며느리 얼굴도 환해지겠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근데 이번에 베트남에서 깨달았어. 내가 아무리 해줘도 나는 그냥 당연한 사람이더라. 편한 사람. 베이비시터.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이 돈은 내가 쓰겠다고. 서류를 가리켰어요. 금 투자 버튼 누를 때 손이 떨렸어. 크루즈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생각했어. 이게 맞나? 내가 이래도 되나? 아들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닌가?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말이야. 그 순간 깨달았어.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항상 나는 미뤄두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달랐어. 클릭하는 순간 속이 후련하더라. 아, 나도 나를 위해 뭔가 할 수 있구나.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크루즈 여행 지금이라도 취소 안 되나요? 기가 막혔어요. 그렇지만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젊었을 때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빌라였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빌라 팔아서 생긴 돈이야.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당연히 엄마 거예요. 엄마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 그렇게 할 거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애 봐달라고 하지 마. 나도 내 일정이 있어. 어머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다 놔버리시면 저희 갑자기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여보, 그만해. 아들이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크루즈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정말 잘 다녀오세요. 그럴 거야. 처음으로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 이만 가볼게요. 엄마 여행 준비하셔야 할 텐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며느리가 깍듯하게 절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실언했어요. 어머님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몰랐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알았어. 아들도 절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을 닫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잘했어.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살아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니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어요. 햇살이 반짝였어요. 제 마음처럼요. 석 달 후 저와 남편은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요. 거대한 배였어요. TV에서만 보던 그런 배. 실제로 타보니 감동적이었어요. 하얀 배가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올라갔어요. 설렘으로 가득한 얼굴들이었어요. 나도 그중 하나였어요. 객실 문을 열자마자 탄성이 나왔어요. 어머. 창문이 컸어요. 아니, 창문이라기보다 통유리였어요.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침대에 앉았어요. 푹신했어요. 베트남 호텔 침대보다 더 푹신하더라고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여행이네. 그러게. 웃음이 났어요. 진짜 웃음이요. 베트남에서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손주들 앞에서. 힘들어도 웃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짐을 풀었어요. 옷을 꺼내 옷장에 걸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했어요. 새 옷도 샀어요. 예쁜 원피스, 편한 바지, 가디건. 시장 말고 백화점에서 싹 샀어요. 검은 봉다리 말고 빳빳한 백화점 쇼핑백에 담아오니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내 평생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옷도 샀네요. 한 벌에 몇십만 원이 우스웠지만 그냥 샀어요. 거울을 봤어요. 고급 원피스를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 이런 옷을 입어봤나.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갑판에 올라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짠내가 났어요.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이게 여행이구나. 진짜 여행.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파도가 철썩거렸어요. 갈매기가 울었어요. 남편이 옆에 섰어요. 좋지? 응. 정말 좋아. 잘 결정했어. 그 돈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 안 해? 아니. 전혀. 정말이었어요. 처음 결제 버튼을 눌렀을 때는 떨렸어요. 죄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뷔페에 갔어요. 음식이 가득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테이블에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신선한 해산물,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디저트.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칭얼거리지 않았어요. 준호가 할머니 배고파요 하지 않았어요. 유진이가 접시를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고르고 싶은 걸 골랐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 남편 입으로 커다란 스테이크 고기가 들어가는 걸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스테이크 정말 맛있네. 육즙이 살아있어.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육즙이 입안에 퍼졌어요. 부드러웠어요. 그러게. 이렇게 천천히 먹어본 게 얼마만이야. 천천히 씹었어요. 맛을 음미했어요. 베트남에서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정신없이 떠먹다가 식은 음식을 급하게 삼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디저트를 먹었어요. 티라미수였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커피 향이 났어요.
입속에 티라미수를 음미하며 눈을 감으니 행복감이 몰려왔어요.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이탈리아에 도착했어요. 항구에 배가 정박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거리를 걸었어요. 골목을 걸었어요. 돌바닥이 울퉁불퉁했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빨래가 줄에 걸려 바람에 펄럭였어요. 빵 굽는 냄새에 커피향, 꽃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TV에서만 보던 풍경에 가슴이 벅차지네요. 젤라또 가게에 들어갔어요. 쇼케이스에 형형색색 젤라또가 있었어요.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갈색.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점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당황했어요. 영어를 못해요. 하지만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This one. 점원이 웃으며 떠주었어요. 콘에 담긴 젤라또를 받았어요. 한 입 먹었어요. 차갑고 달콤하고 쫀득한데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저 하늘의 구름을 먹는다면 이런 맛일까요? 이탈리아에서 젤라또를 먹다니 잠깐이라도 제가 오드리 헵번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이 나이에요. 그 정도로 행복했단 이야기예요. 남편과 함께 광장 한가운데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아이들이 하우 웃고 비둘기가 날아다녔어요. 당신 행복해 보여. 남편이 말했어요. 응. 행복해. 정말 행복했어요. 63세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순수한 행복.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한 행복.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프랑스에 도착했어요. 에펠탑을 봤어요. 실물로 보니 더 컸어요. 하늘을 찌를 듯 높았어요. 철골 구조가 정교했어요. 와.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남편과 함께. 지나가는 관광객한테 부탁했어요. Excuse me, please. 손짓 발짓으로 설명했어요. 관광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즈를 취했어요. 남편과 팔짱을 끼고. Say cheese. 치즈.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을 확인했어요. 웃고 있었어요. 활짝. 베트남에서 찍은 사진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억지로 웃었었어요. 눈은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눈도 웃고 입꼬리도 올라가 있었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번엔 스페인에 도착했어요. 플라멩코 공연을 봤어요. 빨간 드레스를 입은 무용수가 춤을 췄어요. 발을 구르는 소리가 울렸어요. 손뼉을 치는 소리, 기타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열정적인 춤이 정말 아름다웠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수를 쳤어요. 크게 힘차게. 무용수가 인사했어요. 저를 보며 웃으니 저도 신이 났어요. 2주가 지났어요. 이번엔 그리스 산토리니에 도착했어요. 하얀 집들이 절벽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파란 지붕이 하늘과 어우러졌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그 아픔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죠. 드디어 정상에 올랐어요. 바다가 펼쳐졌어요. 에메랄드빛 바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베트남 바다랑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여보, 저기 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주황빛, 분홍빛, 보라빛이 섞여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도 석양을 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달랐어요. 석양을 보면서 평화로웠어요. 한 달이 빠르게 흘렀어요. 크루즈가 끝났어요. 아쉬웠어요. 하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짐을 쌌어요. 이번엔 행복한 마음으로. 창밖을 봤어요. 다낭에서 돌아올 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눈물이 났었어요. 속상하고 서러웠어요. 억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충만했어요. 남편과 손을 잡았어요. 우리 참 잘 다녀왔다. 응. 손을 꽉 잡았어요. 후회 안 해? 아니, 전혀.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야.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여니 익숙한 냄새가 나네요. 집 냄새. 하지만 전과는 달랐어요. 편안했어요. 짐을 풀었어요. 여행에서 산 기념품들을 꺼냈어요.
이탈리아에서 산 작은 탑 모형, 프랑스에서 산 에펠탑 열쇠고리, 그리스에서 산 파란 액자. 하나하나 진열했어요. 남편이 커피를 끓였어요. 한 잔에. 고마워.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응.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망설였어요.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도 반성하고 있었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 다음 날 아들이 왔어요.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유진이가 달려왔어요. 준호도 달려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한 달 동안 안 봤더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안았어요. 아이들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유럽. 유럽이 어디예요? 아주 먼 나라야. 예쁜 곳. 유진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저도 가고 싶어요. 크면 가렴. 아이들을 놓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깍듯하게 절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응. 아주 잘 지냈어. 정말이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잘 지냈어요. 며느리가 선물을 내밀었어요. 유럽 가셨다고 들었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응. 좋았어. 선물을 받았어요. 꽃다발이었어요. 탐스러운 옷의 꽃다발. 향기가 좋았어요. 다행이에요. 며느리의 눈에 진심이 보였어요. 전처럼 의무적인 표정이 아니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마주 앉았어요.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희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한 달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얼마나 많이 기댔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반성했어요. 어머니를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쉬고 싶으실 텐데 당연히 애를 봐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죄송해요.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해야 했어요. 알았어. 근데 말로만 하는 거 아니지? 아니요. 진심이에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 시간 존중할게요. 애들도 저희가 알아서 볼게요. 그래야지.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제대로. 이번 주말은 안 돼. 나 약속 있어. 아, 네. 그럼 다음 주는요? 다음 주도 안 돼.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바쁘시네요. 그래. 나도 이제 내 일정이 있어. 당당하게 말했어요. 주눅 들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며느리가 웃었어요. 좋으시네요, 어머니. 그렇게 사셔야죠.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예전처럼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그럼 다다음 주는 괜찮으세요? 그때는 괜찮아.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식당 예약할게요.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곳으로요. 그래.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유럽 여행 사진.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에펠탑 앞에서 산토리니 석양 앞에서 크루즈 갑판에서. 모든 사진에서 웃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응. 정말 좋았어. 아들이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처음 봐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응. 나도 처음이야. 이렇게 행복한 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여행 가세요. 자주 가세요. 그럴 거야. 유진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도 유럽 가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유진아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가셔야지. 며느리가 유진이를 안았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시간이 있어. 우리는 엄마 아빠랑 다른 데 가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변했어요. 정말로. 1시간쯤 있다가 아들 네 가족이 일어났어요. 엄마, 이만 가볼게요. 엄마 피곤하실 텐데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한번 절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잘할게요. 알았어.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너도. 손주들이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에도. 그런데 할머니 바빠서 자주는 못 볼 거야. 네, 알아요. 유진이가 웃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잘 정리됐네. 그러게. 옆에 앉았어요. 후회 안 해? 그 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전혀. 오히려 잘했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었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지 몇 주가 지났어요. 일상이 달라졌어요. 아들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안 돼. 나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전처럼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에 육아 도우미 구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마음이 놓였어요. 잘했어. 그렇게 해. 네. 어머니는 어머니 일정대로 지내세요. 그럴게. 친구들을 만났어요. 순자야, 너 요새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응. 뭐 좋은 일 있어? 크루즈 여행 다녀왔어. 유럽으로. 친구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어머, 대단하다. 우리도 가자. 그래, 같이 가자. 한 달이 흘렀어요. 다다음 주 목요일 아들 내외와 약속한 저녁 식사 날이었어요. 아들이 예약했다는 레스토랑은 강남의 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곳이었어요. 입구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풍겼어요. 원목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은은한 재즈 선율과 함께 따뜻한 조명이 저를 맞았어요.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흩뿌리고 테이블마다 놓인 양초가 아늑한 분위기를 더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어요.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유진이는 새로 산 듯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준호는 단정한 남색 셔츠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왔어. 저도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아들이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어요. 엄마, 먹고 싶은 거 편하게 시키세요. 그래. 메뉴판을 펼쳤어요. 랍스터 리소또, 안심 스테이크, 송로버섯 파스타. 평소라면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랐을 거예요.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며느리가 속으로 뭐라 할까봐.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랍스터 리소또랑 안심 스테이크 주세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은 선택이세요. 음식이 나왔어요. 하얀 접시 위에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이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웠어요. 랍스터는 버터 향이 풍부했고 안심은 입에서 살살 녹았어요.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좋아. 바빠. 짧게 대답했어요. 뭐 하시느라 그렇게 바쁘세요? 며느리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요가도 배우고 있어. 다음 달엔 일본 온천 여행 가기로 했거든.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보다 더 바쁘게 사시네요. 그래. 요새 정말 정신없어. 스테이크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은근슬쩍 한마디 더 보탰어요. 그리고 말이야, 금 투자한 거 있잖아. 수익이 꽤 났어. 아들이 포크를 든 채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얼마나요? 원금의 30% 정도? 타이밍이 좋았나 봐.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돈 중 일부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 봉사활동이요?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주 2회 하고 있어. 생각보다 보람 있더라.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감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희는 요새 애들 키우느라 그것밖에 못하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도와주고 싶었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뿌듯했어요. 예전에 저는 온통 아들만 챙겼어요. 손주들만 돌봤어요.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세상이 넓어졌어요. 저를 위한 삶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디저트까지 다 먹고 나서 아들이 계산을 했어요. 나오면서 며느리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끼리 지낼 거예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순간 멈칫했어요. 진짜? 네. 어머니 매번 고생하셨잖아요. 차례상 준비하시느라 음식 하시느라. 이번엔 제가 할게요. 서툴겠지만요.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고맙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의지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주차장에서 헤어지며 손을 흔들었어요.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잘 컸네, 우리 아들. 그러게. 웃음이 났어요. 뿌듯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거리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 갔어요. 핸드폰을 꺼내 크루즈 여행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에펠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산토리니 하얀 건물들을 배경으로 행복해하는 제 모습.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어요. 제가 저를 선택해줘서, 제가 저를 사랑해줘서.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63세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었어요. 백발도 많았어요. 하지만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거울 속 제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4월 어느 토요일 친구들과 여의도 벚꽃길을 걸었어요. 순자야, 너 요새 정말 젊어 보인다. 무슨 비결 있어? 영희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래?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진짜 뭔가 달라졌어. 표정이 환해졌어. 예전엔 늘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경숙이도 거들었어요. 나도 느껴.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말 가벼워졌어요. 마음이. 평생 짊어졌던 짐들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완벽한 엄마여야 한다는 짐, 헌신적인 할머니여야 한다는 짐,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는 짐. 이제는 그냥 순자였어요. 64세 평범한 여자 순자. 아들네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밥 먹어요. 그럼 만났어요. 편하게. 부담 없이. 손주들은 부쩍 컸어요. 유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준호는 7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학교 너무 재밌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유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잘 됐다. 공부는 재미있어? 네, 특히 미술이 제일 좋아요. 예뻤어요. 여전히 예뻤어요. 하지만 전처럼 제 모든 것을 쏟아붓지는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건강한 거리였어요. 며느리도 많이 변했어요.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육아 도우미 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오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잘 됐네. 내가 편해야지. 네, 그리고요.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어머니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도 저를 돌봐야 한다는 걸요. 그래야지.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거든. 요새 저도 PT 받으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가져요. 어머니처럼요.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어요.
잘하고 있네. 계속 그렇게 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보여주셔서 저도 용기가 났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변하니까 주변도 변하고 있었어요. 금 투자한 돈은 계속 불어났어요.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빌려보고 유튜브로 경제 뉴스를 챙겨봤어요. 평생 돈 관리를 남편이나 아들한테 맡겼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했어요. 제 돈은 제가 관리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했어요. 여행도 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 제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아침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다가 문득 베트남 여행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분노, 서러움, 배신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감사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저를 잃어가며. 베트남에서 터진 그 폭탄이 사실은 제 인생을 구한 거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좋았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어요. 뭐 생각해? 남편이 커피 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응. 그냥 베트남 여행 생각이 났어. 아직도 그 생각해? 아니,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고마워.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그 일이 없었으면 나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눈치 보면서 희생하면서.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당신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였지. 나도 그때 많이 반성했어. 알아. 남편이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하고 달콤했어요. 남편이 제 취향대로 설탕을 조금 넣어줬어요. 여보,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까?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글쎄,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아프리카는 어때? 케냐 사파리 투어 같은 거. 오, 좋은데? 나도 전부터 가보고 싶었어. 남편의 눈이 반짝였어요. 둘이 웃으며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다음 여행을 위한 계획. 인터넷을 뒤지고 여행사에 문의하고 필요한 예방접종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삶이 즐거웠어요. 64세 나이에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이 시작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 아프리카 간다. 2달 후에. 1달 정도 다녀올 거야. 그동안 연락 잘 안 될 수도 있어.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 대박이네요. 진짜 대단하세요. 잘 다녀오세요. 사진 엄청 많이 찍어 오세요. 저희는 걱정 마시고 즐기고 오세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변했어요. 정말로. 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존중했어요.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했어요. 건강한 거리였어요. 창밖을 봤어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눈처럼 펄펄 내렸어요. 아름다웠어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제 인생. 저를 위한 인생. 아들한테 주려던 벤츠는 제 크루즈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행복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대하면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천국의 라디오 이만 물러갑니다. 이야기가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이 영상 들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세요.